제조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잖아. 그것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 이거야. 그러니까 발전은 완전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간 거지. 이 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게 사이버나잖아. 그렇죠.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사실상 우리 기계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단 말이야. 그 당시에. 네, 그렇죠. 특히 중소기업들. 대기업들 자체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했지만 중소기업은 사실 뭐 대책의 이런 거 한다고 해도 사실 중소기업은 어렵잖아. 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야.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법이 굉장히 좀 안정화가 됐거든. 안정화됐어. 이제 그 안정화됐다는 걸 내가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줄게. 일단 말로는 이 제조물 책임이 좀 사이버나지만 제조업체들의 어떤 그런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제조업체들이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좀 만들어줬어. 네, 이게 좀 말 표현이 내가 좀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제조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잖아. 난 물건을 제대로 만들었어. 근데 쓰는 사람이 잘못 썼거나 잘못 오사용을 한 거야. 예를 들어서 진공청소기는 청소하라고 만든 거지 그걸 총삼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. 그걸 막 총삼하다 다쳤어. 그것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 이거야. 애매하죠. 애매한 거야. 그래서 자동차도 지금 제조물 책임법에서 계속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보면 판결은 그거야. 자동차는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쓴 사람이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렇게 판결이 나기 때문에 벗어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제조물도 그거야. 제조물을 만들었어. 그 사용 용도나 이런 걸 명확하게 했단 말이야. 했는데도 사고가 났어. 그러면은 그건 사용자의 규칙사. 그러니까 사용자 규칙 사유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. 이 제조물 책임법에서는. 그러니까 아무리 물건 잘 만들어도 쓴 사람이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야. 일단 그걸 사전에 깔고 가고 있단 말이야.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자 제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치자. 현재 발견이 됐어. 근데 그게 과거에는 발견이 될 수가 없는 그거.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나 지식 수준이 처음 만들 당시에는 이거를 알지도 못했고 안다고 하더라도 조치할 수가 없어. 이런 것들이 있어.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이제 바카스병 있잖아. 그 바카스병 때문에도 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소송이 있었어. 이분이 화물 운전 기사님이셔. 화물운전 기사님인데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 바카스를 많이 드시나 봐. 그래서 운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바카스 먹어주고 병을 따는데 바카스 병이 왜 따고 나면 밑에 그 잘라진 그 쪼가리가 있잖아. 그러니까 돌면 따다닥 소리가 나면서 철로된 부분이 뜯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먹게 되잖아. 뜯었는데 그 부분이 뜯어지면서 좀 남은 거지. 병 뚜껑에. 그래서 병 뚜껑 벗겨내면서 손가락을 비이신 거야.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있었는데 여러 번 그러니까 짜증이 나셨는지 또 누구한테 얘기를 이 제조물 책임법 얘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카스 회사를 고소를 했어. 나 너 때문에 다쳤다고. 근데 이분이 처음에 바카스 병을 먹었을 당시에는 이 병을 그렇게 땄을 때 철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거든.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하는 그런 그런 규정도 없었고 플라스틱이나 다른 소재 쓰면 어떤 걸 쓰면 좋다는 법적 기준도 없었고. 그때는 바카스병 닦아가지고 참기름 담아가지고 팔고 그럴 때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. 지금 같으면 그게 이제 승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이야.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지식 수준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들 알고 있다도 과거에는 몰랐을 내용들은 사실 면책을 해줘. 그 제조업자한테 면책을 해준단 말이야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. 이렇게 해주는 거지. 그 다음에 또 면책을 해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계 장치를 만들다 보면은 처음부터까지 내가 다 만드는 경우는 없잖아. 하다못해 뭐 베어링이라도 사서 달 거고, 뭐 실링이라도 사서 달 거고, 아니면 일부는 뭐 외주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갈 거고, 내가 물건을 만들었지만 그게 외주 가공을 했다든가 아니면 규격품을 사서 했는데 거기서 나온 문제들,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또 면책을 해줘.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펌프를 만들었다. 그 안에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그 베어링이 예상보다 좀 빨리 파손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주변에 환경 오염이 생겼어. 그러면은 일단은 피해 당사자가 그 제조업자한테 책임을 물어. 그 사람은 일단 책임을 물면은 이거에 대해서 보상이나 배상을 해주고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. 그 제조업자도 베어링 회사가 잘못한 건데 그럼 베어링 회사에다 따로 소송이 물리는 그런 소송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. 그냥 이 사람은 중간에서 빠져버려. 물론 품질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책임은 또 묻으려면 묻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니까 좀 복잡하고 일단 기본 개념은 그래. 그래서 일단 내가 이제 그 외주품, 구매품, 부품에 대한 어떤 하자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고
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술 수준이나 지식에 대한 문제로 발생한 부분 또 면책을 해줘.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린 사용자의 오사용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해주고 요 세 가지만 하더라도 좀 든든하지 않냐? 네. 그렇죠. 그 정도면 이제 그나마 좀 살만하죠. 그래서 좀 살만하지. 근데 더 큰 게 있어. 뭐냐면은 이 제조물 책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사실은 징벌해가지고 세금 뜯고 사람 벌주려고 업체 망가뜨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, 나라가. 네.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겠다, 이제 그런 거거든. 예.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겠다.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. 2018년도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FTA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. 그 당시에. 외국은 이 제조물 책임법에 있는 선진국들이 많았거든. 미국을 비롯해가지고. 네.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했던 거야, 사실 우리나라도.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품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간 건데,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뭘 만들었냐면,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, 우리 시장이나 산업체를. 그래서 만든 게 산업안전공단이야. 네. 그래서 이거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, 산업안전공단이 있고 거기에 안전보건인증원이라는 이제 부서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게 돼서,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실제 경험을 얘기해 준다면, 내가 스크류 컨베어를 설계를 했거든. 그래서 그 인증을 받아야 돼. 그래야지 관공서나 이제 화력발전소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제 인증을 받으러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벌써 스크류 컨베어 같은 경우는 기능적 특징이 쫙 나열되어 있고,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. 한 20몇 가지가 딱 항목이 되어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 실제로 그 제작 도면을 있잖아. 도면으로 승인을 받았어. 뭐 스크류 샤프트가 모터와 연결되는 부분에 안전 카바 돼 있어야 되고, 그 모터가 이제 회전을 하다가 부하를 받을 수 있잖아. 그러면 이제 전기 쪽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안전장치들, 전기적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으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사람 손이 직접 닿는 부분 있잖아. 날카로운 부분들. 그런 부분은 공간을 어느 정도 떼야 돼. 이런 것들이 쫙 돼 있더라고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지, 진짜로. 확인을 해봤더니 한 2군데 정도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. 그래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도면 제출을 했어. 그랬더니 오케이가 났어, 실제로. 그래서 인증 받고 들어왔어. 그 당시에 벌써. 그리고 거기 가니까 무슨 뭐 크레인,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이스트들 있잖아.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안전이 다 규격화가 돼 있는 거야. 좋지? 예. 그래, 그럼 좋죠. 그래서 나는 이 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는 뭐 우리 관점이 사실상 뭐 자동차에서 다 죽었네, 뭐 제조업체들 끝났네, 막 이렇게 갔던 경우도 있는데, 그러니까 발전은 완전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간 거지. 네. 지금 이거 갖고 떠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. 당연히 지켜야 되는 내용이 된 거고. 처음에는 이제 좀 문제 됐을 거, 겁 엄청 먹었겠죠. 이제 큰일 났다. 그렇지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조물 책임법 나오기 전부터 있잖아. 우리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어떤 손해나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.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. 그게 다 보면 이제 민사 소송이나 이런 걸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야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, 소송 제기하지 않는 사람은 보상, 이러면 안 되잖아. 네. 그걸 규격화한 거라고 난 생각이 들더라고, 이제 가서 보니까. 그러니까 안전의 규격화가 이루어진 거지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됐다, 이렇게 보고 있거든. 그래서 내가 원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인데, 이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규격을 갖고 이렇게 외형을 우리가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지금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아. 이걸 끊고 다음 편에 이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.